입술이 붓고 가려운 질환 중 흔한 질환은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구순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순염이나 아니면 입술의 맥관 부종을 간혹 구순포진으로 오인하고 항바이러스제 연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구순염이나 입술 맥관 부종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순포진은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입술에 작은 물집이 생기는 질환이죠. 이제 작은 물집 수포가 입술이나 입술 테두리에 생기고요. 따끔거릴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물집이 생기기 전 하루 이틀 정도는 입술이 부풀어 오르면서 간질간질한 이물감이 나타나다가 물집 수포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궤양이나 딱지가 앉고 보통은 1, 2주 이내에 치유되는 것이 구순포진의 경과입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잠복 감염의 형태로 체내에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반복적으로 재발하죠. 그래서 보통 입술에 물집이 생기면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순포진의 형태를 말합니다. 구순포진의 치료법은 단순포진 바이러스를 타겟팅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연고제로 바르고요. 입술 주변을 청결히 하고 휴식을 취해주면 보통은 이제 1, 2주 이내에 호전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또 발병할 수는 있겠죠. 구순포진이 입술이 가렵고 부풀어 오르고 초반에 그다음에 따끔거리는 따가운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순염을 종종 구순포진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구순염은 구내염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입술에만 생기기도 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접촉성 구순염, 구각구순염, 박탈성 구순염 등등으로 분류하고 입술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붓고 입술이 갈라진다거나 진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딱지 가피가 생기는 다양한 패턴으로 발생하죠. 입술 주변이 가렵고 화끈거리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게 구순염의 또 자각 증상입니다. 구순염 중에는요, 또 선상구순염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입술에 있는 타액선에 염증이 생겨서 입술 표면에는 이제 가피나 인설이 덮이기도 하고요. 주된 증상은 입술이 땡땡하게 붓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술이 붓고 가렵고 열감이 느껴질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은 입술에 생기는 맥관부종, 혈관부종이 있습니다. 맥관부종은 두드러기 반응으로 인한 증상이죠. 입술이 땡땡하게 부으면서 열감, 가려움이 나타나는데요. 맥관부종은 입술에만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혀나 인후부, 눈꺼풀이라든지 턱 주변의 피부가 얇은 부위에도 함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가 장기간 반복되다가 이제 입술 맥관부종, 혈관부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가려움이나 팽진, 두드러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입술이 붓고 가려울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3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아무래도 그런데 구순포진이다 보니까 보통은 구순염이나 입술 맥관 부종을 이제 구순포진으로 오인하고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연고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구순염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맥관 부종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구순염으로 잘 진단받고 치료하신다 하더라도요, 구순염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목선이나 턱선에 피부염으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처럼 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순염 치료를 위해 연고를 사용하실 때는 정확한 성분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맥관부종 또 혈관부종으로 입술이 부으면 땡땡하고 열이 나면서 간지러운데 이때도 정확한 진단이 바탕이 안 되면 간혹 또 구순염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관부종이 발현되면 기도나 인후부의 부종으로 발전해서 호흡곤란과 같은 응급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잘 감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입술이 붓고 가려운 증상, 이제 구순염이냐, 맥관부종이냐, 구순포진이냐 정확하게 감별 후에 치료가 필요합니다.